평소 정의감에 가득 차 있던 대학생 김의리 씨. 흉기를 든 불량배들이 나약해 씨를 상대로 돈을 뺏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불량배들과 맞섰는데요. 격투 끝에 불량배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은 형법에서 금지하는 범죄이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우리 헌법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와 함께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고소 혹은 제3자의 고발 등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입건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경찰은 김의리 씨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김의리 씨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우리 헌법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고문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요. 김의리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법관은 피의자 김의리 씨를 직접 신문하여 항변할 기회를 주고 구속 사유가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김의리 씨는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사제도라고 하죠. 김의리 씨의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기소를 하고 본격적인 재판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김의리 씨는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석제도라고 합니다. 범죄 성립의 여부는 세 단계를 거쳐 판단하게 되는데요. 첫째,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 질서로 보아 부정적인 행위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에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김의리 씨가 비록 불량배들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점은 맞지만 불량배들로부터 나약해 씨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방위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검사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고 3심제가 적용되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량배들은 어떨까요? 강도 혐의가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서 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형사사건은 범죄인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제한할 수 있기에 더욱 엄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형사 절차의 대원칙, 바로 죄형 법정주의가 필요한 이유 아닐까요?